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4일 여의도 펀드베이지TV,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 이유는 뭔가, 또 추가 상승은 가능한가, 여기서 우리가 또 매도를 해야 되는가, 셀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견뎌야 되는가, 스테이를 해야 되는가, 여러가지 생각이 막 스치는데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될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동사의 시총은 38조 7,539억. 네, 주가가 기어버리죠. 네, 옆으로 기어버리는데 72,000원 찍고 6만원까지 빠지는 그러한 조정을 받는 모습. 쫓아가다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서 쫓아가다가 이제 물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향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는 2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갔으니까 3배는 낮다. 네, 3배는 더 나고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습인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최근에 일주일 내내 팔죠. 네, 외국인들도 뭐 거대의 금액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 그래서 동사는 현재 이익 실현의 차원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접근을 하고 있다. 개인들만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그렇게 늘지는 않았어요. 네, 6월 달에 110만 주 정도 늘었다가 계속 쭉 빠져서 지금 21만 2,635주. 그렇게 공매도 거래량은 그러면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동사는 공매도 때문에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익 실현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매물로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가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뭔가, 이 부분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열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몇 달간 원자력 발전 기대감, 소형 모듈 원자료 시장 성장,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동사 출신으로 지명되는 거,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뭐 공격적인 원자력의 확증에 이제 그 기대감이 좀 무너지고 실제적으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모습이 나타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리스크, 또 외국인 기관 모두 차익 매물 실현,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가가 하락하는 조정 국면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에너지가 조방원에서 다른 섹터로 도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글로벌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모두 주가 조정을 겪고 있다. 동사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고평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리스크, 그러한 경고들이 시장에 좀 나왔는데 정말 고평가인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연결 기준 12개월 선행퍼는 72배로 역사적인 최고점 수준일 뿐 아니라 피어 대비 30%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원인이 되고 있죠. 26년, 27년, 28년 기준으로 계산해봐도 밸류에이션이 설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동사가 비합리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걸까? 이제 메르츠의 애널리스트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클리어하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AI로 격발된 에너지 시장 변화 속에서 현재의 수주장구가 2-3년 내에 이익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단기적인 수주장구를 가지고 동사의 밸류에이션이나 이익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당장 3년 내 이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식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원전 행정명령이 주가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즉 보통 우리가 3년 정도를 땡겨와서 주가의 수익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행정명령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른 상황이 크기 때문에 현재 수치로 동사의 밸류에이션이나 고평가, 저평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그 애널은 확실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 5년 후, 10년 후 좀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동사의 매력을 평가하고 매수를 했던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끝나고 이익 실현을 하고 단기적으로 숫자를 봤더니 좀 괴리감이 있네. 좀 팔고 기다릴까? 이 정도의 생각이다. 그래서 정말 고평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비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서 그렇진 않다. 길게 보면 그렇진 않다. 단기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원자료 제작 설계의 글로벌 기업은 웨스팅하우스, 로사톰, 아레바, 히타치와 GE 히타치,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에 한국 수령원자력 뭐 이런 기업들인데 상장된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도 비상장이고 로사톰은 러시아 기업이니까 그렇고 아레바도 이제 상장이 안 돼 있죠. 회사가 두 개로 사업부가 분할된 것 같은데 히타치 미국 GE와 일본 히타치 합작 법인으로 주로 비등형 경수료 기술을 기반으로 원자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다. 일본도 히타치하고 GE 히타치가 있네요.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령원자력 이렇게. 근데 이 상장된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음에 이제 원자로를 건설하는 기업에는 벡텔, 미국의 벡텔, 에이컴, 미국의 에이컴, 한국전력기술, 한국, 다음에 현대건설과 삼성건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다 1차 시세를 내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료 공급 및 기타 관련 기업에는 카메코라는 회사가 있죠. 카메코 캐나다 기업인데 세계 최대 규모의 우라늄 생산 업체 중 하나다. 카메코. 핵연료 공급망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카메코다. 카메코는 상장이 돼 있죠.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소형 원자로 SMR. 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카메코와 뉴스케일 파워는 저희 스터디 모임에서 저희 카페에서 매일매일 가격 움직임을 체크해 드리죠. 우리가 이제 원자력 기업에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기업을 미국의 기업을 많이 보는데 이 기업은 지금 321.5달러, 마켓캡은 1,007억 달러에 아주 뭐 1,220조나 되는 아주 굉장한 기업이죠. 이 기업도 올라가다가 이제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죠.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좀 기는 기업 1년 동안에 48%의 이익이니까 그렇게 큰 이익은 내지 못했는 YTD 기준으로는 좀 나름대로 이익이 났습니다만은 상당히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다. 두 번째는 뉴스케일 파워도 볼까요? 뉴스케일 파워도 올라가다가 조정을 확실히 받고 있죠.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아주 비슷한 모습. 49.9조 약 50조짜리 50빌리언이니까 6조짜리 정도 되는 그러한 기업이다. 뉴스케일 파워. 다음에 카메코이죠. 카메코도 올라가다가 이제 멈추는 모습, 쭉 바닥을 찍어서 올라와서 멈추는 모습. 그래서 다 지금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한번 시세를 낸 후에 글로벌 기업들이 다 1차 쉬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자력 기업 중에 BWS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올라가다가 옆으로 기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죠. 다 이익 실현이 나오는데 BWX 테크놀로지는 어떤 기업이냐? 이 기업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정부 사업이다. 정부하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미군 해군 원자료, 즉 미국 핵 추진 프로그램, 핵 추진 원자료를 만드는 핵심 파트너로 잠수함과 항공모함에 사용되는 핵 원자료 및 설계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 기업에서 BTX의 독점적인 사업 영역이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독특하게 미국 해군 원자료 핵 추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용 부분으로는 원자 발전에 사용되는 증기 발생기, 열 교환기, 압력 용기 등 핵심 부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해외 상장 원자료 원전 관련 ETF를 보면 베나크의 우라늄 앤드 뉴클리어 NLR이라는 티커를 사용하는 이 ETF가 가장 유명하죠. 이 ETF의 가격은 또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봅시다. 이 ETF도 가격도 올라가다가 옆으로 또
조정을 받고 있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도 비슷한 모습을 다 보이고 있다. 이 기업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8.23%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가메코 7.27, 아까 봤던 BWS 테크놀로지,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 뭐 이런 기업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는 3.74%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관련 ETF인데, 동 ETF도 옆으로 기고 있다. 전체적으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다 옆으로 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상장 ETF는 KB 스타 글로벌 원자력 ETF, 한나르 원자력 아이슬렉트 ETF, 에이스죠. 네, 원자력 테마 딥서치 ETF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사는 바닥을 치고 특히 올해 YTD로 굉장한 수익을 내고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모든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대표 기업들이나 대표 ETF들이 모두 이익 실현 차원 물량이 나왔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서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는 너무 높고 수치와 좀 멀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 원자 산업이나 원자력 산업 자체가 좀 긴 안목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숫자가 빨리빨리 뭐 반도체나 이런 것처럼 뭐 돌아서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른 매력 포인트의 섹터의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죠. 조선 방산 원전을 지난 뭐 다른 것들, 우리 같으면은 반도체, 화장품, 뭐 그 다음에 뭡니까?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 개정 뭐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와서 매력적인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 이게 이제 하락의 원인이다. 이게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전망이 어두우면 버려야 될 것 같고, 이 전망이 버틸만 하다면 우리는 더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심플하게 향후 전망은 어떨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적 확장, 믹스 개선이 동반되겠다. 이익 성장은 생각보다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일단 존재합니다. 2030년 영업이익은 2.6조, 35년 영업이익 5.8조를 전망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략적 가정들에 근거를 하고 있다. 팀 코리아가 중동, 아시아 등 매년 한 건 또는 두 기의 대형 원전 수주를 한다는 가정. 웨스팅하우스 향후로 연간 4에서 8기 분량의 대형 단조 부품을 납품할 거라는 가정. 글로벌 SMR 시장이 20기가 같은 내로 성장하고 이 중 30%를 동사가 점유한다는 가정. 가스터미널이 2030년 이후 매년 10기를 수주를 받는다는 가정. 이 가정들이 그렇게 무리한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30년은 2.6조, 35년은 5.8조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매출 성장은 물론 믹스 개선 효과, 기자재나 유지보수 비중 상승 등으로 마진 개선도 예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은 동사의 매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TM을 보면 대형 원자로, SMR, 가스터빈 이 세 개가 모두 2035년부터는 4조, 3.6조, 8.9조, 5조, 1.9조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가정이 현재 동사에게는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숨어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동사에게는 하반기에 풍부한 이벤트들이 있다. 네,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업사이드 리스크로 팀 코리아의 미국 시장 진출, 조선 방산 변압기에 관찰을 했던 판가 상승, 이런 것들이 아직도 숨어 있어서 이벤트들이 있다. 그렇죠? 네, 팀 코리아가 미국 시장, 미국 원전 시장에 웨스팅하우스와 짝을 맞춰서 갈 수 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서로 연계된 것은 유럽과 미국은 웨스팅하우스가 하고 아시아나 기타 국가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가 한국 팀 코리아가 한다. 이렇게 이제 서로 구역이 정해진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웨스팅하우스가 자기 힘으로만 미국의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우리 팀 코리아의 손을 반드시 내밀 것이다. 이러한 수주나 이러한 계약 결과가 하반기에 나온다면 동사의 매력은
다시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로는 당장의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만큼 장기적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이벤트가 부재한 시기에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이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달릴 때다. 네. 하반기에 한미 정상회담, 다음에 7월 23일 AI 액션데이, SMR 가스터빈 수주 모멘텀이 아직도 풍부하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온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동사의 향후 매력 포인트는 SMR 및 가스터빈 캐파가 50% 확대가 될 전망이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잠재 수요가 미국의 적극적인 온전 확대 및 SMR 상용화 가속화 정책, 데이터 센터형 LNG 발전 수요 증가 등으로 크게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용하기 위한 캐파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캐파를 증설하는 거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캐파는 대형 원전 4기 정도, SMR 모두 12기 정도를 지을 수 있고 가스터빈 8기 수준이나 2027년까지 1.3조 캐파 증설 투자를 해가지고 이를 늘릴 예정이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특히 SMR과 가스터빈 생산량은 각각 20기 이상 및 12기까지 확대될 것이다. 12기에서 20기로, 네, 가스터빈 8기에서 12기까지 거의 50% 이상 캐파 증설을 통해서 Q가 늘고 다음에 P가 늘어나는 그런 거. 그렇다면 이건 장기적인 프로젝트 싸움이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10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국내 온전 정책 방향성도 추가 업사이드가 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온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 믹스로 온전을 함께하는, 네, 신재생과 온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동사, 특히 이번 정부에서도 온전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 또 해체 작업 관련 것들도 새로운 산업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면 꼭 현 정부를 온전을 버리는 정부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추후 국내 AI 산업 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대안으로 국내 원전 또는 SMR이 제시된다면 내수 시장 확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네, 동사의 목표 가격을 9만원 정도 보는데 한번 그 원인을 봅시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적정 가격은 첫째 영업가치를 59조 6천억 정도. 네, 여기는 MPV of FCCF 방식과 다음에 MPV, TV 두 개를 합쳐서 더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 MPV of FCFF하고 MPV of TV는 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CFF는 Free Cash Flow of to the Firm. FCFF는 기업이 모든 투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말한다. 모든 투자자, 채권 투자자는 주주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말한다. 이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현금에서 세금이나 운전자본 증가분 그리고 자본적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한 현금을 말한다. 그 순수한 현금을 순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죠. 미래에 발생할 현금의 흐름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해서 더하고, 첫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로 MPV of FCFF에서 발생하는 순현금 흐름, 두 번째 TV에서 발생하는 순현금 흐름. TV는 뭐냐? 여기서는 시간의 가치 구별이 필요한데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FCFF는 5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말하고 5년 이후에 동사처럼 장사를 길게 하는 기업들은 5년 이후에 흐르는 현금 흐름을 TV라고 하죠. 터미널 밸류, 잔존 가치. 이 가치도 할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잔존 가치는 TV는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정 시점, 보통 5년이나 10년 이후부터 기업이 영속적으로 창출할 현금의 흐름 가치를 종합한 시점에 할인한 가치로 나타낸다. 그래서 단기 캐시플로우 가치는 FCFF의 가치를 할인하고 다음에 5년에서 10년은 TV 가치를 할인해서 MPV를 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가치를 더한 게 59조 6천억. 그 다음에 이제 뭘 더해주느냐. 상장사 가지고 있는 자회사 지분 가치를 더해야 되죠. 두산밥개, 두산퓨얼셀, 두산건설, 큐백스 기업 가치가 61.9조 원. 두산밥개는 시가총액 지분의 60% 정도의 가치를
반영이니까 두산 퓨어셀도 60% 같이, 두산건설과 큐벡스는 투자법인 장부가의 70% 정도를 가미해서 61조, 그 다음에 순 차입금 3.3조를 빼서 나오는 게 주식 가치가 58.6조. 이것을 이제 상장 주식으로 나누는 거죠. 네, 6억 4천만 주로 나누니까 주당 92,000원 정도가 나오더라. 9만원이더라. 그러면 지금 6만원이니까 9만원까지 쫙 달라도 8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시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동사의 가치는 8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작년에 1조, 올해는 1.1조, 내년에는 1.4조에서 1.5조. 2분기 한번 봅시다. 2,700억 정도, 1,400억에서 2,700억이 기본이니까 요즘 3,000억 정도 나오면 예스인데 2,700억 정도를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동사는 확실히 조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 3중 바닥에 찍었기 때문에 단기적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6만원에서 7만원까지 박스권 트레이딩. 그래서 단기적으로 7만원 정도 오면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은 빠져나오고, 또 단타로 사서 7만원 정도에 빠져나오고, 더 치고 올라오기보다는 대꾸받고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모멘텀, 미국 쪽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MOU를 체결한다든지 협약 체결을 한다면, 또 어떤 원전을 또 하나 만든다든지 SMR 시장을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은 치고 올라가는데, 이건 알 수 없지만은 기대해 볼 만하다. 따라서 동사는 지금 팔 때는 아니고 6만원 이하에서는 사서 7만원대 팔고, 기존에 물리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사서 물리시면 7만원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빠져나오고, 적정 가격 중장기적 목표는 8만원 정도이다. 저는 이걸 9월 정도까지 보는데 9월까지는 8만원 정도는 충분히 시장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저희가 팔로잉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에서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좋은 분석 자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6만원 이하에서는 사자, 7만원에는 팔자, 박스권 트레이딩,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8만원인데 9월 정도는 도달할 것 같다. 9월에서 10월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에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